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를 다니고 있는 조희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K공부팀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 교통 예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트 1에서는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 연구, 그리고 3번부터 7번에서는 저희가 집중 연구 기간 동안 했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8번에서 사후 연구 일정 계획, 그리고 9번에서 기대 효과 및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대표적인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로 다양한 학문의 접합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속도, 차량 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는 도심 모빌리티 예측 및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지하철 혼잡도 안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카카오 택시와 같은 택시 콜 서비스, 전동 킥보드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다 카카오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시 등 미래 이동수단의 다양성 확대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진화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교통 예측 기술은 과거의 교통 및 공간, 기타 정보를 종합해 미래의 교통속도,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정된 공간 내에 가까운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통계학적 분석 방법론, 머신러닝, 딥뉴럴 네트워크 등의 방법론이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공개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과 시각화 및 실제 교통 예측을 수행해보고 방법론별 정확도의 비교와 성능, 시공간 확장성 고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연구 방법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조사 및 확보한 후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방법론을 선정합니다. 적용할 방법론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 및 가공 과정을 거치고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교통 예측 수행 및 방법론 개선점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연구입니다. 저희 사전 연구는 3주간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번 연구 계획 발표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중 연구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주어진 교통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히트맵, 지오판다스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해 해석, 판단해보는 것을 중점으로 집중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30일에는 리서치 데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주겠습니다. 네, 충남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준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팀이 진행했던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우선 분석에 이용할 도로로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길이 6.34km에 해당하는 선릉로를 선정했습니다. 선릉로는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12개의 도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2021년 5월에 해당하는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 데이터를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read CSV 함수를 사용해서 로드를 시켰습니다. 네, 먼저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서 압구정 로드오역 구간에 걸쳐서 요일별 평균 통행속도 추이 그래프를 출력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링크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필터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일의 시간대별 평균값을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min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준 다음 이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낸 후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출력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일주일 7개 해당하는 요일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중 3일, 주말 1일 이렇게 해서 월, 수, 금, 토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 이제 데이터 로드부터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해낸 전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다음 그래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요일에 관계없이 새벽에 통행이 수월하고 낮 시간대 특히 15시경에 가장 통행 속도가 낮은 경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유동 속도의 경향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네,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러나 이제 도로에 따라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개포고등학교에서 개포 시립도서관 입구 구간과 같이 통행 속도가 요일에 관계없이 5시에서 24시 사이에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구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해당 구간은 속도의 제한과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시각화 등으로의 분석을 위해서 넘파이 모듈을 사용해서 2차원 배열, 2차원 행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 보고자 시도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김건입니다. 네, 저희가 집중 연구 기간 동안 히트맵이나 매트플로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2차원 배열을 변환하는 히트맵을 사용했는데요. 히트맵이란 열을 뜻하는 히트와 지도를 뜻하는 맵을 결합시킨 단어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이미지 위에 열분포 형태의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 구간, 즉 개포시 도서관 입구에서 구룡포 마을 입구 이 구간인 도로에서의 날짜와 시간대를 각 축으로 하는 2차원 배열을 각 옆에 보이는 기준을 따서 색깔로 나타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5월 1일에서의 각 구역과 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속도에 대해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다른 예시인데요. C4이 히트맵을 이용해서 이 날짜와 각 구역을 양상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고 오른쪽도 매트플로립이라는 기능인데 왼쪽이 C4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한 지점에서의 그래프를 왼쪽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과의 그래프와 살짝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기준이 왼쪽 거는 약 30.5이고 최대값이 30.5이고 오른쪽은 약 32 정도인 살짝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V민과 Vmax를 설정해 줘서 총 기준을 동일시하게 설정한 뒤 이 양쪽의 그래프를 색상을 비교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네. 이 그래프는 시간대와 도로의 위치를 각 축으로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두 그래프는 다른 모듈을 사용했지만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6번부터 10번 도로가 주변 도로에 비해서 유난히 막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밤 시간대와 밤 시간대는 비교적 빠르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빠르고 낮 시간대는
비교적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다음 차례 발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속도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할 전남과학고등학교 김세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속도를 예측하려고 이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게 이름이 Historical Average라고 이전 그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서 다음 기간에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현재의 속도를 3일 전까지의 속도로 이 Historical Average를 예측하고 오차를 계산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과정을 파이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처럼 X축이 오차고 Y축이 몇 개 있는지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차가 0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포 시립도서관 입구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이 경로에서 오차들이 평균적으로 이 히스토리컬 애버리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1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또 이전 3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에 공휴일이나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것들이 변수가 발생하면은 이전 3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다 탄력성이 있는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추후 사후 연구 계획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다르게 시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12가지 도로가 있는데 12가지 도로에 각각 ID 그리고 시간별에 따른 시간 그리고 평균 통행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 31일에 거쳐서 오른쪽 아래 표처럼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표에 대해서 저희 조교님께서 준비하신 설릉 SHP라는 파일을 통해서 실제 좌표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 지오메트리라는 컬럼 아래에 라인 스트링 127, 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위도 경도로 표현된 도로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를 저희 앞서 있던 이 시간 그래프와 그러니까 병합시켜서 이렇게 좌표와 속도와 링크가 나타난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오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오판다스가 그냥 말 그대로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GD와 저희가 앞서 사용했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합친 것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실제 구글 지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오판다스를 통해서 지오판다스와 저희가 얻었던 경도 위도를 통해서 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도 경도를 사용해서 오른쪽처럼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속도에 따른 이 변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색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를 평균 속도 16씩 이렇게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는 평균적인 속도에 따른 변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16시에서만 해당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양상이 살짝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시는 이 비교적 통행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속도가 평균보다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왼쪽 위나 가운데에서 이 평균 속도보다 더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봐주세요. 앞 슬라이드. 네, 앞으로 봐주세요. 앞으로. 네, 여기 왼쪽 위가 삼성동, 여기 가운데가 대치동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에서는 특별하게 16시에 더 통행량이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언급한 변색 범위라는 게 중요한 게 여기 똑같은 03시, 03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있다면 왼쪽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적용이 된 게 오른쪽인데 19시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여기 변색 범위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적용되지 않은 03시 그래프, 맨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사실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조정하면은 두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색 범위를 조정을 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고 비슷해 보였던 두 가지 그래프가 사실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을 해볼 건데요. 특징은 일단 저희가 앞서 했던 히트맵과 이 지오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프레임 모두
전체와 16시 비교했을 때 통행 속도가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의 차이는 똑같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가지 구간이 있었는데 그중 3번 구간, 그러니까 영동사교에서 개포고교는 다른 구간들에 비해 가장 낮은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추론한 것과 비슷하게 여기 이곳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구간이고 또 덕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저희 특별히 통행 속도가 2일, 5일, 9일, 16일, 19일, 23일, 30일에 그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고 통행량이 적음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선 5월 5일과 5월 19일은 각각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통행량이 적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나머지 2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은 주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휴일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 연구 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히스토리컬 에버리지에서 더 나아가 딥러닝을 접목시켜 예측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판다스 넘파이 외에 텐서플로우, 사이킷런, 케라스, 파이투치 등의 예측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고 응용하여 학습 모델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미래의 특정 시간의 특정 위치에서의 속도를 예측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모델들과 필터된 데이터를 적용 및 비교하여 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느낀점입니다. 내비게이션 어플의 정확도 등 예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또 관련된 모빌리티 신사업 그리고 도시 정보의 도로 또는 대중교통 관련 정책 개선 등을 기대 효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느낀 점인데 저희가 그 소감 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시켜서 말을 해보자면 수치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속도 변화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래프나 이미지로 표현하면 한눈에 그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파이썬의 여러 방법을 이용하면 미래의 속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카이스트 9번 연구팀의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PPT 발표 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서 덕분에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9번 연구팀 연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지오 판다스랑 히트맵 써가지고 데이터 해석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바로 잘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학생분들이 답변 가능하시면 학생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조교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오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조그님께서 코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리고 뭐 히트맵을 사용해 보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찾아보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 시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교입니다. 사실 운이 좋게도 저희 학생들이 사실 기트맵과 지오펜다스 등등 활용하는데 정말 난관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초반 답변이 좀 늦어졌는데, 약간 그게 크죠. 사실 가능한 좀 난관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좀 그런 난관이 없도록 제가 세팅을 해준 면이 있지만은 실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인터넷과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나간 면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아까 히트맵 시각화 하실 때 지역 선정을 서울 기포동에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는 따로 존재하진 않고 저희가 우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서울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서울시 도시 전체를 전체적으로 예측하거나 큰 단위로 예측하는 데는 저에겐 아직 큰뭐 한계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분을 필터링하고 좀 골라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일직선으로 돼 있거나 그런 식이 쭉 나열돼 있는 도로를 고르다 보니까 삼육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신 안덕민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학생분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발표해주신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고등학교와 이름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경기과학부 조희재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주제가 그럴 필요는 없었던 주제여서 큰 영향이 안 갔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게 이렇게 제대로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과학고등학교 장준혁입니다. 이렇게 교통 데이터를 로드 분석해보고 또 시각화해보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은 이제 지식도 이에 따른 자신감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들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이 분야와 관련된 흥미를 쌓고 길러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연구가 좋은 경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김관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진로가 비슷한 코딩과 비슷한 예측과 비슷하긴 한데 이 연구를 통해서 진로에 좀 더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과 서로 방법을 공유하면서 저런 방법도 있고 저렇게 시각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남과학고등학교 김세종입니다. 기존에 파이썬을 조금 알고 있긴 했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다스나 그 C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게 굉장히 뿌듯했고 또 저희가 조교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팀으로서 그리고 또 개인으로서 스스로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굉장히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결과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명제 같은 것이지만 예를 들면 뭐 새벽에는 통행이 원활하고 속도가 빠르다, 뭐 공휴일에는 통행량이 적다 정도의 명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또 정량적으로 증명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쉬웠던 점이라면 아직 그냥 평균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 신경망 같은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예측을 할게 사후 연구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 적용해서 미래 속도를 예측하는 것을 더 정교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해주신 김세윤 조교님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건설명 환경영화과 김세현 연구교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프리-URP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그리고 주도적으로 따라와가지고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특히 정말 제가 이제 도움을 준 거는 정말 지오스파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가 아무래도 이 정해진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기반적인 도움만 조금 주었는데 진짜 나머지 것들은 방향성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다 알아서 구현을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데이터 분석을 해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 경험을 쌓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뿌듯한 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다음에도 다른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다른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